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장기를 처음 배우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장기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장기 기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색깔이 녹색인 게 있고 빨간색인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녹색을 초라고 하고 초나라, 빨간색을 한나라라고 합니다. 초한. 네. 이거 알죠?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팀을 두 개로 갈라서 초가 먼저 선수로 두고 그 다음에 한이 두고 그 다음 초가 두고 한이 두고 계속 번갈아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물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표시된 거 이거 궁입니다. 왕 또는 궁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모쳐진 그 궁성 안에서만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한 칸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칸 갈 수도 있고 이게 궁이고 이거는 기물 점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궁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 궁을 잡으면 우리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궁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할 기물은 뭐냐면 이거 작은 거 5개 보이죠? 가장 크기가 작아 보이는 기물 이거 졸이라고 하고요. 초에서는 이걸 졸이라고 하고 한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네. 졸병은 옆으로 한 칸 가거나 앞으로 한 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앞으로 가면 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갈 때는 뒤로 못 간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칸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한 칸 가거나 뒤로는 못 갑니다. 한번 앞으로 가면은 뒤로 못 가고요. 졸병은 기물 점수가 2점입니다. 2점이고요. 가장 기물 점수 중에서는 낮죠. 그 다음에 설명할 기물은 사입니다. 이거 궁 옆에 있는 거 2개씩 보이죠? 2개씩 있는 거. 이것도 궁이랑 똑같아요. 이거 궁성 안에서만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고 이거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사도 마찬가지로 이 궁성 네모난 궁성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 같은 경우에는 기물 점수가 3점입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이 똑같죠. 초나라랑 한나라랑 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물은 상입니다. 아까는 사고 이번엔 상은 움직이는 방법이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이렇게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을 먹을 수가 있죠. 움직여서. 지금 그러면 상이 또 이걸 잡을 수 있죠. 이 기물은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동 방법은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상은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겨 보인 기물이 상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이게 상은 약간 생긴 게 복잡해 보이죠. 네.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직선 한 칸 옆으로 직선 한 칸 갔다가 대각선 두 칸 갈 수도 있고요. 한에서도 이렇게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기물 점수는 상도 사와 마찬가지로 3점입니다. 3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물은 마입니다. 마는 직선 한 칸, 대각선 한 칸 이런 식으로. 상은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이었다면 마는 대각선이 한 칸 줄어서 직선 한 칸, 대각선 한 칸. 한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졸과 병을 옆으로 옮기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겠죠. 옆으로 직선 한 칸 갔다가 대각선 한 칸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점수는 이 기물이 더 높습니다. 아까 상은 직선 한 칸, 대각선 두 칸 이동하고 마는 직선 한 칸, 대각선 한 칸 이동하는데 이동 거리 범위는 마가 더 작지만 기물 점수는 5점으로 상보다 2점이 더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물은 포입니다. 포는 이렇게 생겨요. 이게 포입니다. 이거 지금 선택된 기물. 포는 다른 기물을 한 개 뛰어넘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못 뛰어넘고 한 개만 뛰어넘어서
반드시 한 기물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한 기물을 뛰어넘어서 지금 조를 뛰어넘어서 병을 잡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병을 뛰어넘어서 조를 잡은 거죠. 네. 포는 기물 점수가 7점이나 되기 때문에 마보다도 더 높은 기물 점수를 가지고 있고, 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기물을 뛰어넘거나 한 칸씩 다른 기물을 뛰어넘을 수도 있긴 한데 같은 폭길이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위로 넘어서는 위로 넘어서 갈 수 있는 표시는 없죠. 네. 그래서 폭길이는 뛰어넘을 수도 없고 서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탈을 못하죠. 왜냐면 지금 포가 이탈하면 궁이 죽기 때문에, 포장군에 의해서. 왜냐면 이 포가 이 병을 뛰어넘어서 궁을 잡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 포를 옆으로 이탈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는 가능해도. 그래서 포끼리는 서로 넘지 못하고 서로 잡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궁 앞에 보통 포를 놓죠. 이걸 면포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가장 기물 점수가 높은 기물이 남았는데 차입니다. 차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궁성을 따라서는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여기 이동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궁을 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 기물 점수가 대체 얼마냐 하면은 13점이나 됩니다. 제일 크죠. 그래서 차를 읽게 되면은 점수가 13점이 줄어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물 점수가 초에서 72점이고 한에서 73.5점이죠. 밑에 보이죠? 기물 점수. 그래서 차를 먹으면 60.5점 한에서. 그래서 13점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끝이에요. 네. 기본적인 기물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게 끝이지만 근데 왜 점수가 한에서 더 높냐 하면은 초에서는 기물 점수가 72점이고 한에서는 73.5점인데 초가 먼저 선수로 두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한에서는 후수로 두기 때문에 조금 초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후수 덤을 1.5점 더 줘서 73.5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기물 점수를 다 합쳐보면은 이게 72점이 나옵니다. 궁은 기물 점수가 없기 때문에 궁은 빼고 나머지 기물들을 전부 다 합해주면은 나머지 기물 점수를 전부 합해주면은 72점이 나오는데 한에서는 후수덤까지 1.5점 더해서 73.5점. 이렇게 시작하면은 게임 준비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진법. 지금 초에서는 지금 마가 이 자리에 있고 상이 이 자리에 있죠. 기물 배치법은 우선 졸은 이렇게 5개 이렇게 배치하고 병도 이렇게 5개 이렇게 배치하고 이쪽에 차는 양 끝에 이렇게 맨 끝에, 한에서도 맨 끝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포도 뭐 이 자리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 이 자리에. 궁은 이렇게 궁성 중앙에 있어야 되고요. 사는 이렇게 궁 밑에 양 끝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마랑 상은 위치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가 지금 상이 안쪽에 2개 있죠. 이걸 안상차림이라 하고요. 이거 원악마 포진할 때 했습니다. 원악마가 왜 원악마냐? 자, 이렇게 마가 나가고 이렇게 마가 나가면 이게 막길이 서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마가 직선 한 칸 대각선 한 칸 이렇게 막길이 서로 지켜준다 해서 원악마 포진이라 합니다. 반면에 지금 한에서는 상이 안쪽에 2개 있는 게 아니고 한쪽 상은 안에 있고 한쪽 상은 바깥쪽에 있죠. 이거는 귀마 포진입니다. 귀마 포진은 왜 귀마냐?
여기를 귀라 하거든요. 마가 여기 나오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귀입니다. 그래서 귀마. 양귀마 포진도 있는데 양귀마 포진은 바깥 쌍차림, 상이 바깥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포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포진은 귀마 포진이고 그 다음이 원악마, 양귀마는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이 납니다. 네.